서화진과 강영식의 top 트래블. 네. 오늘 시작합니다. 아, 좋습니다. 야, 그 2018, 19 우수 여행 상품 선정. 예. 이걸 화두로 잡으셨는데. 그러니까 매년 그 많은 여행사들이 네. 우수 여행 상품이라는 거를 발표해서 네. 그 우리나라의 그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고 네. 그 카타 한국여행업협회죠. 네. 주관하는 그 지역에서 이제 우수 여행 상품을 선정을 해요. 그러면 이 과연 우수 여행 상품을 선정을 하고 또 시상식도 갖고 이렇게 이제 행사를 많이 하는데 네. 과연 그 소비자들, 여행객들은 이 우수 여행 상품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가, 이제 그런 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이런 거죠. 우리가 식품점을 사볼 때 품자라든가 그렇죠. KS라든가 이런 게 소비자들은 알고 있단 말이죠. 예. 그런 것처럼 여행 상품도 그런 게 있다는 뜻인가요? 여행 상품도 그런 게 있어요. 한두 가지가 있는 게 아니고 요번에 그 국내 여행, 네. 국내 여행에서는 그 26개 업체가 60개의 상품을 내놨습니다. 우선 짚어볼게. 예. 우리 소비자들은 잘 모르거든요. 근데 소비자들이 이걸 모르는, 글쎄 알지 몰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소비자들이 거의 모른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26개 회사의 60개 상품인데 그 여행사에 다 이렇게 숨어 있는 거거든요. 전부 다. 예,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서 요번에 1번서부터 60번까지가 있는데 매년 물론 이제 그 탑 10에 들어가는 여행사들이 많이 들어 있어요. 뭐 L 여행사, M 여행사, 뭐 H 여행사, 뭐 이런 여행사들이 들어가 있는데 네. 의외로 아주 작은 규모의 여행사들이 상당수 여기 들어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그 일본이 감동이 있는 여행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감동 자체네요, 그냥 이름. 네, 감동 자체. 네. 이게 뭐 이제 그 일반 관광 여행 소비자들이 잘 들어보지 못하던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런 거를 선정만 할 것이 아니라 일반 소비자들, 국민들한테 알리는 그런 홍보 활동도 굉장히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좀 미약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행학교가 지향하고 있는 플랫폼 개념과 같다는 뜻 아니겠어요? 예, 맞습니다. 예, 그것을 우리가 선도하겠다 이런 뜻이 있는데요. 저 인터뷰 준비 중에 1번, 2번, 3번 뭐 알고 계신 분이라고 그러죠? 이분은 제가 그 쭉 지켜봤는데요. 네. 매년 그 상품 선정이 되고 있더라고요. 네. 감동 있는 여행. 그러니까 강원도는 넓다. 가보고 싶은 곳도 많다. 이분은 속초에 회사가 있어요. 아, 그래요? 지방에 있는 회사입니다. 네. 그러니까 서울에 있지 않고 지방에 있는 회사인데 지금 그 우리나라 국내 관광도 그렇고요. 나중에 해외여행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문제는 뭐냐면 여행도 유통이거든요. 여행도 유통이다. 네, 유통이라는 게 뭐냐면 상품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현지에 있어요. 그러니까 속초, 강원도 여행은 속초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뭐 부산은 부산에 있는 거고 호남 지방은 호남 지방에 있는 현지 여행 업체들이 상품을 만들어내는 게 가장 정확한 상품이죠. 그리고 그 상품을 이제 지금 여행사들은 판매를 해주는 판매소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국내 여행도 그렇지만 해외여행도 마찬가지거든요. 해외여행의 추세가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냐 하면 그 전 세계에 있는 현지 여행 업체들, 랜드 오퍼레이터라고 그러죠. 그런 여행사들이 만든 상품을 직접 그 사이트에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플랫폼을 저희가 지금 많이 연구를 하고 있어요. 좋은 말씀 해주시는데요. 네. 기본적으로 그런 구조가 지금까지 없었느냐 하면 없었던 건 아니에요. 사실 한 4년 전에 트래블쿱이라고 했던 게 이제 그 구조로 나오는 회사예요. 협동조합 형태로 나온 게 그 구조로 나온 그 조합인데 지금 현재 한 3, 4년 지난 이후에 거의 유명무실화 됐거든요. 근데 트래블쿱이 그 여행사들이지 랜드사는 아니잖아요. 아니요, 랜드사가 거의 한 80% 돼요. 랜드사가 80% 네, 정도 그리고 모여서. 한 여행사가 한 20% 정도 들어가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땐 문제가 어떤 상품이 문제나 가격이 문제라기보다는 유통이 문제죠. 일단 고객들이 돌아섰거든요. 여행사를 안 찾는 구조로 돌아섰어요.
이거를 다시 돌리려면은 여행사가 변화해야 돼요. 그러니까 업종이 잘못되고 상품이 잘못된 게 아니라 유통 구조가 잘못된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여행업의 지배 구조가 다른 업종에 비해서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네. 그래서 뭐 H사라든가 M사 요런 회사의 거의 이제 어떤 룰이 그 회사의 자체 룰이 시장을 지배하는 구조 이런 식으로 되는데 그런 어떤 대형 여행사 시장을 지배하고 이끌어가는 대형 여행사들이 그런 노력을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무슨 얘기냐면 어떤 상생의 논리나 이런 구도에서 비즈니스를 진행하는 게 아니라 나만 살자 하는 구도예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H 여행사 같은 경우에는 올 초부터 무슨 뭐 이렇게 이제 뭐 이 줄 세우기 작업 비슷한 걸 했어요. 뭐 전문 여행사니 무슨 그 저기 뭐 전판점의 전문 여행사니 아니면 또 일반 대리점이니 하는 줄 세우기 작업을 하다가 10월 1일부터는 이제는 고객 연락처까지 내놔라 이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B2C 개념까지 이제 B2B 개념에서 B2C 개념으로 가겠다는 건데 그 H사의 P 회장도 아마 잘 알 거예요. 본인도 여행사 출신이잖아. 여행사가 그렇게 해서 살겠냐고. 여행사가 죽으면은 그 H사나 M사는 살겠냐고. 혼자만. 한두 명이 이 업계를 지배할 수 있겠냐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대적인 어떤 수술이 필요하다고 저는 봐요. 저희가 토크쇼에서 굉장히 지금까지는 얌전하게 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강하게 다뤄져야 되지 않겠나 싶은 게 제 생각이라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네, 하여튼 여하간요. 또 드리고 싶은 건 저도 이게 60개를 일목요연하게 보고 저도 처음이거든요. 그렇죠, 그래. 그런데 저번 99년이나 100주년 전국 최전을 준비하시면서 콘텐츠가 백제여행 루트를 만드셨잖아요. 그렇죠, 백제 여기 없네요. 요거는 이제 다음 차기에 들어갑니다. 차기. 이번 기회는 없었고. 그리고 뭐 차기에 들어가죠. 수학여행 프로그램 뭐 서울 신화를 찾는 사람들 경우 참 좋으시던데 준비하시는 게. 그렇죠. 지금 국내 여행이면서 또 인바운드까지 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그런 상품이거든요. 예. 근데 그거는 여기 지금 60개가 있지만 대부분이 서울에서 지방으로 내려가는 상품만 있어요. 아,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예. 전부 다 그것도 뭐 하나- 제주도나 뭐 전라도나 속초 같은 게 있는데 예.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의 여행의 중심지고 대한민국의 허브라고 하는 서울이라는 거에 대한 컨텐츠와 상품이 지금 들어있질 않아서 저희가 그 신화를 찾는 사람들 그렇습니다. 서울이라는 거를 좀 더 전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그런 컨텐츠가 이제 오랜 기간 동안에 개발이 됐기 때문에 네. 그거를 좀 알리는 기회가 다음번에는 아마 여기 60 안에 들어갔습니다. 여기 이제 넣어서 저희가 진행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또 곁들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왓소 축제 같은 거, 예. 또는 뭐 수문장, 또는 더 나아가서는 그 한일 친선을 위해서 이렇게 우리 가는 그 루트가 전문난이십니다. 예. 왜 그런 게 안 들어가 있을까요? 그렇죠. 이게 상품은 역사적인 고증을 통해서 만든 상품이지만 문제는 뭐냐면 판매하는 곳에서요 상품 설명이 좀 어렵다는 거죠 지금. 그래서 저희도 이런 부분은 대리점을 통하고 설명을 하는 그런 루트를 통하지 않고 그 플랫폼을 만들어서 직접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그 조직을 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강대중 선생님 아까 열 많이 받으셨거든요. 예. 그런데 어떻든 소비자랑 우리가 양질의 히트 상품을 만들어 소통해야 되는 방법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예. 이제 문제는 그런 어떤 상품 구조도 중요하지만은, 제가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 가장 제 교육 때도 네. 항상 소개하는 회사가 있어요. 네. 그 이제 탑항공이라는 회사인데, 상당히 그 어떤 오프라인 구조에서 스탠다드하게 효율성이 가장 높은 1인당 그 생산성이나 효율성이 가장 높은 회사라고 항상 제가 설명을 하는데 지난 8월 말에 그 소위 얘기하는 BSP 1차 부도가 났어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소위 그 탑항공이라는 데는 항공권의 명가잖아요. 이렇게 네. 저렴한 항공권 판매하는 명가인데도 1차 부도가 났다는 건 사실은 이게 우리 업계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 정도의 규모 회사가 부도가 날 정도면은
일반 그 중소여행 업체들은 사실 무지무지하게 어려운 상태 아니겠습니까? 우리 서 대표님도 말씀하시지만 네. 우선 여행사 직원들의 처우 개선이 잘 돼야 된다는 말씀도 하셨지만 대표자가 돈이 있어야 월급을 많이 주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여행사가 망하면 제일 먼저 피해보는 게 여행사 사장이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여행사 그 사장들의 그 이 위상이 많이 움츠러져 있죠. 근데 현재와 같은 어떤 그런 여행사 형태가 아닌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지금 우리 저 박정희 의원님이 항상 여행이 미래다라는 예, 파도로 그 시작을 하시는데 사실은 여행이 그 송객이 금년도가 이제 1,700만 명이잖아요. 그렇죠. 2천만 명을 넘어가는 그런 호황.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호황인데 그 수치에도 나왔겠지만 그 최고의 여행사도 인원은 늘었지만 순이익은 뭐 30% 이상이 지금 떨어지는 그런 지금 역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여행업계에 정말 그 커다란 회오리, 그 다음에 개혁, 구조 조정 뭐 이런 게 한번 네, 저는 그게 있어야 되지 지금 않을까 생각을 해요.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인사동 쪽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행학교라고 생각을 해요. 네. 제가 지난주에도 그 저 지방 여행사하고 서울에서 현재 여행업을 운영하시는 분들 한 두 분을 만나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던졌어요. 우리가 여행업자들이 만나면 다 똑같은 얘기가 힘들다, 어렵다 이 얘기밖에 안 해요. 네. 그럼 이걸 타개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론이 있느냐? 그것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두 분들한테 그 첫 번째 질문이 뭐였었냐면은 사장님은 사장님을 그 고객한테 소개를 할 때 뭐라고 호칭하십니까? 라고 제가 물었어요. 그러니까 두 분 다 똑같이 여행사라고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그 두 회사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여행사는 다 여행사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어떤 차별화되어 있는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그 사람들이 어떤 차별성을 가질 수 있는 어떤 그 무엇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객 입장에서는 다 똑같은 놈들이야. 이거 욕이 나와서 죄송한데 다 똑같아 상황이에요. 내가 어떤 한 여행사에서 실망했다 그러면 전체 여행사가 다 실망의 대상이 되는 거죠. 네, 그런 형태로 가기 때문에 제가 주장하고 있는 어떤 여행업에 대해서의 어떤 새로운 플랫폼이 진행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근데 그거는요, 예. 이제 당연한 말씀이고 이제 때가 온 것 같아요. 그거는 왜냐하면 이제 시장 논리에서 이제 마지막 다들 이제 뭐 부도가 나고 이제 막 쓰러질 것 같으면 아무래도 이제 먹고 살면 봉기가 일어나듯이 그렇죠. 그 여행사들도 봉기가 일어날 겁니다. 당연히 봉기가 일어나는데 지금 얘기했듯이 수익 구조도 안 좋고 여행사 사장들이 힘들고 또 대형업체에서 전국에 있는 2만 개가 넘는 여행사로부터 모객을 해오는 그런 대리점으로 이용을 하다가 이제는 그 고객들의 명단 연락처까지 전부 다 받아가지고 다음에는 직접 또 연락을 해서 그 고객을 뺏는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상태로 가면 그 2만 개가 넘는 여행사들이 양아치죠, 다 양아치. 망할 수밖에 없어요. 한마디로. 그래서 이걸 어디서부터 손대야 될지 모른다는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그 관광을 주도한다는 한국관광공사, 네. 이게 노사 문화 우수 기업으로 선정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그럼 관광공사에 노사가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행업계에는 대표님. 노사가 없단 말이에요. 대표님. 그러면 대표님, 종사원들이 잠깐만. 원가에 종사원들의 적당한 임금이 들어간 걸로 상품이 만들어져서 그게 유통이 돼야 되는데 네. 그렇게 되면 또 여행사 사장들은 다 망하지 않느냐. 왜? 직원들 봉급 올려주면 여행사 망한다 그러는데 아니, 그 문제가 아니라 잠깐만요. 관광공사는 공기업이에요. 그리고 자체 수익 구조를 갖고 있어요. 면세점이라든가 이런 수익 구조를 갖고 있어요. 관광공사 내에 노사 문제가 사실은 우리가 거론할 내용은 아니라고 보고요. 사실은 관광공사가 또 전체 여행사를 주도하지도 못해요, 사실은. 거기는 물론 이제 우리 그 정부에서 사장을 지정해서 임명해서 내려보내지만 이 여행업을 주도하지도 못한다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이런 어떤 문제의 타결점은요, 완전히 바깥에 이렇게 내팽개쳐져 있는 상황이에요, 업자들은. 아니 그래서 그러면은 그 이게 업자들의 모임이 못하고 관광협회도 해결하지 못하니까 저희가 그런
이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민간인들이 스스로 해야 된단 말이죠. 지금. 그렇죠. 업계에서 그래서 주도를 그걸 해야 돼. 업계에서 주도를 해야 되는데 그런 그 구심점이 없으니까 그거를 우리 강 대표님이 얘기하시는 거는, 자, 여행사들 중에 뜻이 있는 사람들은 100개 여행사만 좀 모이자. 100개 업체만. 그렇죠. 전국적으로 100개 업체가 모여서 서로 같이 고민을 하고 또 그런 해결책을 만들어서 그런 허브 역할에서 그 모티브가 돼서 이게 좀 움직여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우리 저 강현식 대표의 네, 생각인 저는 것 그게 같아요. 가능하다고 보는 게 지금 기존의 우리 중소여행업체한테 부족한 게 사실은 자기가 어려우니까 어려워서 이걸 잠깐 타개할 수 있는 방법만 찾고 있어요. 뭐 가격이냐, 아니면 고객이냐, 어떻게 고객한테 프로모션 할까, 이런 방법만 찾고 있는데, 사실은 요즘의 시장 논리에서는요, 그분들의 생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혹여나 그게 잠시 잠깐 해결책은 될 수 있어도 그거는 장기간 해결책은 안 돼요. 그러면 장기간으로 이거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어떤 우리 업자 간의 어떤 플랫폼 조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네. 저는 그게 여행학교가 구심점이 돼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엄청나게 힘든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아니요, 그렇게 힘들지 어려워요. 않아요.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사람을 움직이는 거는요, 교육이에요. 위원장님 잘 아시죠? 그렇습니다. 네, 교육이에요. 교육 커리큘럼하고 교육 플랫폼만 잘 돼 있으면요, 네. 사람을 움직이는 건 아주 잠깐이에요. 그래서 여행학교에서 그 커리큘럼이나 플랫폼은 제가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네. 거기에 관련돼서 이제 전체적인 조직이 성장해 나가고, 그로 인해서 우리 젊은 세대들, 청년 일자리 창출이나 아니면 젊은 세대들이 좋아하는 어떤 스타트업 기업으로 나갈 수 있는 어떤 그 바탕을 제공해 줘야 되는데, 20, 30년 된 저 1등 기업이라는 H회사 이런 회사들이 자기 논리에 의해서 시장을 끌어가기 때문에 이래요.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어떻게 굉장히 좀 비관적인 것 같기도 하고 절망적인 것 같기도 하고 과격한 얘기를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누군가는 해야 된다니까. 우리 저 강인식 대표님이 그 얘기를 하시니까 잘 됐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컨텐츠와 플랫폼 같은 걸 다 네. 얘기하셨잖아요. 준비가 되셨다고 그러니까 다행히 제가 이제 전국에 있는 그 중소 여행 협력단 예. 한 870개 정도가 모여서 자기 상품만 홍보하는 그런 걸 가지고 있었는데, 아까도 내가 말씀드렸지만, 그분들한테 이제 이거 콘텐츠를 제공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품 가격이 문제가 아니고 유통 방법이 문제가 아니에요. 가장 근본적인 건 고객이 돌아섰다는 거거든요. 이 돌아선 고객에 대한 다시 되돌려 세우려면은 그 사람들에 대한 만족할 만한 그 무엇인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저는 여행업자들의 퀄리티 향상이에요. 자기 직업에 대한 자존감. 똑같은 여행사가 아니라니까. 나는 뭔가 틀린 여행사야. 두 번째가, 틀리고자 하는 여행사를 100개 정도 모으면 되겠네요. 그럼요. 나는 좀 다르다. 앞으로는 좀 다르게 하겠다 하는 희망과 비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전국에 있는 여행업자 100명을 제가 그런 모집을 해서 판을 바꿔요. 우리 그러면 강인식 대표님이 교육을 좀 해주시면 우리 인사동 저뿐만이 아니라 여행학교에서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서 대표님이나 우리 박 위원장님도 다 교육자로 참가를 하셔야 되고, 또 어떤 특정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 조직에 있는 지금 1인 미디어라든가 아니면 어떤 이 인문학이라든가 그런 것까지 다 포함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왜 그러냐면 교육이 배운다는 의미뿐만이 아니라 사람을 하나로 묶는다는 의미도 갖고 있거든요. 조금 이제 한옥합시다. 예. 죄송합니다. 아까 우리 우수 여행 상품 60개 속에 인바운드하고 아웃바운드가 또 따로 선정됐네요. 그렇죠. 이제 국내가 26개 업체에 60개 상품이고요. 인바운드 또 따로 있죠. 그렇죠. 21개 업체에 40개 상품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볼 때 우리 국내용 60개 업체랑 인바운드에도 이 상품이 들어가 줘야 되는데 겹치는 부위가 없더란 말이죠. 따로따로 하죠. 이건 잘못된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요. 저는 이제 국내 관광을 하다가 25개만 있던 인바운드 업체를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때부터 인바운드와 국내가 따로따로 놀았어요.
이게 큰 문제 같은데. 이게 큰 문제예요. 그렇습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건데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왜 그러면 인바운드가 따로 있고 그러니까 외국인을 위한 여행이 따로 있고 국내 여행이 따로 된 거란 말이죠. 그런데 외국 사례를 보니까 이런 시스템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없고 이건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인바운드 하려고 그러면 네. 국내 라이센스 가진 사람들은 안 돼요. 네? 해외를 외국인을 하는 게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런데 일본의 예를 보고 중국의 예를 보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요. 국내 관광 여행자가 인바운드를 하는 거예요. 아니 세계적인 그 관광지인 하와이도 저기 1년에 수천 명이 가지 않습니까? 네. 그 하와이도 로컬의 80%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이 하와이를 찾는 게 본토에서 하와이를 찾는 게 80%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내국인이 좋아해야 외국인도 좋아할 수 그렇습니다. 있는 그렇죠. 환경이 제가 조성이 되는 제가 거예요. 봐도 이거는 이게 적폐네요. 아니, 적폐란 말 쓰지 맙시다. 아니 이거는 독폐네요 그러면. 독폐. 그러니까 이게 한번 보세요. 국내 관광으로 우수업으로 선정이 됐으면 경쟁력이 어디 생기겠어요? 이거를 외국인한테 알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근데 무슨 외국인 여행 따로 있고 국내인 여행 따로 있고 자, 이거는 이런 말이 안 플랫폼을 돼요. 하자 이겁니다. 아니요, 예, 제가 국내 우수한 생각하는 상품을 예. 외국인에게 알리는. 위원장님 아니에요. 말씀이나 우리 석 교장선생님 말씀도 이제 굉장히 그 옳은 말씀인데 네. 또 한 가지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떤 거냐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고객이 돌아섰다고. 근데 네. 고객이 돌아선 이유가 뭐냐면은 차별화가 없다는 내용과 또 한 가지는 여행사를 통한 뭔가 돈을 내가 내야 된다. 추가 비용을 내야 된다는 그 어떤 그 개념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또 그렇게 사실 그런 게 현실이고 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어떤 플랫폼에서 진행돼야 되는 수익 구조의 변화예요. 네. 지금은 이제는 고객한테 받는 게 아니라 공급자한테 받아야 돼요. 내가 하나토 걸 팔아주면은 하나토에서 정해진 룰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토에서 한테 내가 요구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매출이 어떻게 되고 우리 공급 상품이 어떻게 되니까 우리는 어떤 수수료 구조가 어떻게 변해야 된다. 아니면 항공도 마찬가지고 호텔도 마찬가지고 이게 선진화되어 있는 구조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런 플랫폼이 예를 들어서 조성이 지금 되려면 H2O를 얘기를 했는데 그 H2O의 대리점으로 돼 있는 모든 그 사람들이 예? 단합을 해서 요구를 해야지 될 아니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아니라도 상관없어요. 그 사람들 아니라도 상관없고 플랫폼만 제대로 조성이 된다면 수익 구조 자체가 그러니까 고객들이 쓸데없는 비용을 지출하지 않고서라도 양질의 여행을 할 수 있게끔 지금 이제 이와 같은 개념의 모순을 모은 게 이제 트러스트거든요. 큰 개념의 독과점.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이 카르텔이 구체화된 걸 도구마라고 하는데 시간 다 돼갑니다. 두 개가 다 겹친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그 이제- 빠른 어떤 수술이 필요하죠. 예. 그리고 그 두 개를 개혁해야 되는 그런 과제를 하는 거예요. 여행학교에서 할 그동안에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예. 이제 관광객이 늘어나고 하니까 그냥 바쁘게 그냥 그 볼륨 늘리는 데만 지금 해왔는데 그 체질 개선이나 유통 이런 거는 생각하지 않고 왔던 거예요. 근데 이제는 좀 그게 바뀌어야 된다는 거. 바뀌어야만 여행업자들도 그 시발점을 우리 인사 아트프라이즈에서 진행하는 그 여행학교가 돼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지금 제가 드린 말씀. 예. 좀 마무리해 주실까요? 자, 예. 강 선생님 먼저 좀 방향 잡아주세요. 오늘 조선일보에 네. Y라는 난에 이게 난 기사가 있습니다. 그 기사가 어떤 거냐면은 그 노동의 배신이라 그래가지고 열심히 일했는데도 나는 왜 가난한가 하는 기사가 났는데 우리 현재 여행업자들, 중소여행업자들이 현재 제가 이걸 읽은 이유가 현재 중소여행업의 업자들의 심정을 대변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 사람 잘못 아니에요. 이 노동을 한 이 근로자의 잘못이 아니라니까 사회 구조적인 어떤 잘못이 잘못되어 있는데 그게 좀 바뀌어져 있는데 그거는 그 업종을 지배하고 있는 그 지배구조에서 그 많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자본과 브랜드로 무장된 그 사람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또 다른 어떤 우리의 플랫폼과 모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행학교가 그런 역할을 좀 해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마무리해 주시죠. 지금까지는 뭐 여행업계에 대해 전반적인 상품이라든가 뭐 이런 다양한 얘기를 해왔는데
오늘 2018년 9월 14일이죠? 네. 15일. 15일입니까? 예. 15일 죄송합니다. 15일을 기점으로 여행업계의 리노베이션, 뭐 레볼루션이 됐든 리노베이션이 됐든 뭐 여러 가지 용어가 있는데 그런 계기로 삼는 관광업 살아남기, 중소여행업자들이 살아남는 방법을 모색하자는 그거를 선포하는 날로 오늘 저는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행학교가 여행업계의 스티브 잡스가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글 세게 나오시네요. 그러니까 뭐 스티브 잡스처럼 히트 쳐서 자기 혼자 먹고 살겠다는 건 아니고요. 네. 아니죠. 모든 스티브 사람들이 잡스가 혼자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살았으니까. 스티브 잡스는 플랫폼을 제공을 해서 공생의 구조로 갔어요. 여행학교도 그런 식이 돼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